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환입니다. 드디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실시됐고, 네,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평가원 시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N수생이 직접 참가를 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본인의 지금 현재 실력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뭐 수험생활의 반환점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으쌰으쌰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는 응시보다는 해설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고, 6평이 항상 이 수능의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오늘 좀 총평과 그리고 전문항 해설을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총평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 지문 최대한 많은 지문을 해설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대신 우리 스타일대로 해설을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문제를 접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시험장에서의 느낌을 조금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내가 왜 흔들렸는지, 오케이? 이때 내가 왜 멘탈이 괜찮았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지, 내가 왜 시간이 빨리 걸렸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가보시죠. 기조는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번 영어 영역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좀 쉬운 시험이었고요. 제가 올 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 수능을 쉽게 낸다고 낸 건데 아이들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이. 그래서 약간 좀 1등급이 저조하게 나왔다. 좀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왔었거든요. 작년 1등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좀 쉽게 낸다고 낸 거거든요. 이게. 재작년 거에 비해서.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11월 달에 보시게 될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내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번 6평을 봤는데 상당히 좀 쉽죠. 그러면 이제 상황은 9월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반대로 수능은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기조가 항상 좀 그렇거든요. 6월이 쉬웠다는 건 9월이 조금 요거보다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긴장을 좀 시켜놓고 수능은 조금 평이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제가 겨울에 예측한 대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어렵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각오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겠죠? 수능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왜 쉬웠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수능은 1등급이 6.22%, 2등급이 4.71%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좀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쉬웠느냐? 일단 소재가 너무 친숙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국어 선생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부분들 까지 침범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풀 수 있을 정도의 소재의 친숙함이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조금 문제를 틀리더라도 지문을 접하는 것은 좀 용이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감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번은 소재가 좀 친숙했고요. 이제 가장 예민한 게 어휘잖아요. 근데 저는 어휘가 어려웠었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모의고사보다는 어휘가 좀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요 크게 봤을 때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만약에 틀렸었더라도 조금 좀 접근하기가 좀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저는 매 이런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저는 이상해요. 저는 이 4번이 여러분들의 심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할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렵지 않음보다는 저는 이게 딱 지문을 봤을 때 지문이 길고 한 문장이 길고 이러면 일단 쫄아요. 학생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문도 좀 짧았고요. 그리고
한 문장의 길이도 좀 긴 문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거는 요즘 트렌드에선 좀 벗어나요. 오케이? 그래서 수능은 요거보다는 지문도 길 것이고 문장도 좀 길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조금 확실히 좀 짧아요. 예, 그래서 한 문장 해석하고 내용 파악을 하기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케이? 예. 저는 이 4번이 개인적으로는 요게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줄여주지 않았나 요게 생각을 하고요. 감정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막 그러나 막 이렇게 막 3번씩 나와가지고 막 글의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야? 또 다시 또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문제들이 간혹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적었어요. 조금 정직하게 뭐 평가원의 기조를 그대로 지키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2번, 3번, 4번, 5번 정도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느껴졌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의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난이도만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모의고사보다는 7에서 8점 정도는 상승돼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온전히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저 3등급에서 2등급 됐어요. 2등급에서 1등급 됐어요. 는 이 시험에서는 그렇게 뭐 예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반대로 또 떨어진 친구도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떨어진 친구도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향성은 9월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수능은 조금 쉽다. 근데 요것보다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요거보다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매년 나오는 수능으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방향성은 좀 잡았고요. 6번 잠깐 얘기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봤었던 문제는 32번, 34번, 37번, 39번 요렇게입니다. 뭐 정상적이죠. 예, 빈칸 2문제, 순서 문제 1문제, 삽입 문제 1문제. 예, 요 문제들을 누가 잡았느냐의 문제인데 합치면 3점 3점 그리고 2점 3점 총 몇 점? 11점입니다. 이 문제를 온전히 틀렸다라고 했으면 89점으로 여러분들은 시작하시게 되는 거고, 여기서 듣기 평가를 또 다 맞는다라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한 문제, 2문제 이렇게 막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이면은 제가 봤을 때 84, 85 느낌 오시죠? 오케이? 82까지. 그게 일단 그 디폴트 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누가 더 여기 중에서 몇 개를 더 맞느냐, 듣기를 누가 더 맞느냐, 뭐 요 정도 싸움이 아닐까. 선생님 저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틀렸는데요, 이런 거는 맞았는데요, 이런 거는 오히려 맞았고 다른 걸 틀렸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균치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됐죠? 여기서 몇 문제를 더 틀렸고 몇 문제를 덜 틀렸는지를 확인하시면 조금 전체적인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바로 들어가시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노란 색깔 표시를 좀 했어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보려고요. 오케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제가 맨날 얘기를 드리는 목적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중간부터 읽어라니까 딱 중간부터 표시를 제가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금방 가볼게요. 자, 칠판 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뭔지는 내가 위쪽으로 안 읽었으니까 모르겠고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궁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if 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아이고, 자원 또는 자원봉사자 가이드 포지션, 뭐하는 이용 가능한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이런 어떤 이런 전시회에서 자원봉사 자리 있어요? 전시회 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저는 궁금해요. 나는 공유할 수 있어요. 나의 경험을. 뭐한 경험입니까? 일한 경험이죠. 극도로 추운 데서 일한 나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나는 감사합니다. 만약에 너가 나에게 말을 해준다면 이용 가능성을요. 똑같은 말 나오죠. 반복입니다. 자원봉사 자리의 이용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해주면 정말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됐죠? 읽을 거 다 읽었습니다. 1번 가시죠. 몇 번이요? 1번이죠. 안내자로 자원봉사를 할 자리가 있는지 문의하라. 나쁘지 않네요. 됐죠? 자, 바로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을 가보시면요. 심경 변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 두 줄 아니죠. 위에서 두 문장, 밑에서 두 문장만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읽을 때 위쪽과 아래쪽은 반대되는 심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딱 이 문제만 19번만의 특징, 주어와 동사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ing, pp,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사 플러스 명사에 집중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를 읽을 때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보세요. 그러나 아이고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죠. 그러나 그녀의 피싱 라인은요 여전히 뭐했다? 움직이지 않았어.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어 라고 해서 낚싯줄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 낚시를 갔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좀 지루하고 짜증나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안 물리네 이렇게 되네. 됐죠? 자, 밑에 보시면 그녀의 눈이 와이드네스, 갑자기 눈이 커지고요. 그녀의 심장이 어떻게 됐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와 함께? 흥분과 함께. 아주 여기 있네요. 전사 플러스 명사 나왔죠. 그렇죠? 네,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큰 웃음과 함께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물고기였다. 그녀가 지금까지 잡았었던 아이고 목적 없으니까 오케이 목관대 대시 생략되어 있으면서 눈이 커지고 기뻤대요. 정답 들어가시죠. 몇 번이요? 처음에는 지루하고 짜증나고 왜 이렇게 안 물려 막 이랬는데요. 뒤쪽은 와 대박이야 막 이런 상황이네요. 큰 웃음과 함께. 정답은요? 일단 1번 보시면요. 1번을 보면은 1번이 정답인데 처음에는 실망했다가 thrilled, 짜릿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쁘지 않고요. 다른 거 쓰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은데. 됐습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요. 혹시 다른 거 쓰신 분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두 문제를 푸는데 저 같으면 맞추던 틀리던 7초에서 8초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풀 때.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시죠. 자, 이제 20번. 여기서부터 반복의 항연 뿔마마 강조대조 인가 포인트. 오케이. 제가 표시를 좀 미리 해놨습니다. 잠시만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 잠깐만. 이제 나를 보세요. 여기 체크한 이유 얘기하세요. for example 앞문장이니까요. 됐습니까? for example 앞문장은 주제 문장 가능성이 크다. 자, 좀 더 갈게요. 여기 체크한 이유 얘기하세요. 됐죠? 너무 잘했습니다. when 때문에라고 해석하죠 우리. 됐죠? 자, 또 가세요. 여기 보이세요? consider. 오케이. 명령문 consider 나옵니다. 뭐로 바꿔라? for example로 바꿔라. 됐습니까? consider. 고려해봐라. suppose. 가정해봐라. 하나 더. imagine. 상상해봐라. 다 for example로 바꿔라. 됐어. 지금 예를 들어서에 관련된 게 두 개니까 그 바로 앞문장을 체크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원래 우리 루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한 이유 얘기하세요. if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if도 우리 때문에라고 해석하죠. 오케이. 자, 이 노란 색깔 문장들에서 반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맨날 제가 하는 짓거리니까. 걱정의 느낌이요. 준비되면 시작합니다. 걱정의 느낌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컴마 묶어주고 여기가 동사죠. 오케이. 컴마가 나왔다는 건 삽입 어구입니다. 없어도 되는 거죠. 자, 걱정의 느낌. 뭐하는? 주어가 없습니다. 활성화되어지는 수동태요. 어디? 미래의 사건의 anticipation. 뭐야? 예상 안에서 활성화되어지는 걱정의 느낌. 아, 미래 일을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돼.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 걱정이 종종 수동태네요. 종종 경험되어집니다. 매일 상황에서 경험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케이? 나 수능장에 들어가서 나 빵점 맞으면 어떡하지? 나 배 아프면 어떡하지? 뭐야, 나 영어 듣기 하나도 안 들리면 어떡하지?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인데. 됐으면 근데 이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벌어진다, 경험되어진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가시죠. 야, 얘는 중요하네. 얘가 진짜 역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있네. 됐으면 인정. 그렇죠? 그러나 when 때문에 우리의 아이고 반복점 등장이요. 그렇죠? 오케이.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통제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뭐야? 걱정이 야기시켜요.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시켜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시킨다.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자꾸 하니까요. 우리에게 이상한 고통이 된대요. 쓸데없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그 상황이 진짜 발생한다면 그것은 오직 goes to show, 보여주는 것으로 갈 거야. that 이하를 걱정, 그것에 대한 걱정이 did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막는 것, 그것이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걱정한다고 그것을 막을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우리 집 앞에 해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폭풍우가 닥치면 어떡하지? 걱정한다라고 해서 어떤 일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할게요. 만약에 그 상황이 진짜 발생해. 오케이? 야, 앞으로 3일 있다가 우리 집 앞에 해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진짜 발생해.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보여주는 쪽으로 간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그것이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걱정일 뿐입니다. 됐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답 들어가시죠. 몇 번이요? 2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른 문장들을 제가 왜 읽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까? 잠깐만. 근데 이건 하나 알아둬야죠. 7번 가시죠. 이 그러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이 그러나는 결론론적으로 가짜죠. 오케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사실 똑같은 말이 되니까. 됐습니까? 이 그러나는 가짜 역접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무조건 그러나라고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점을 찾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싸움인 2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결과론적으로 노란 색깔을 표시하지만 노란 색깔을 표시한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빈칸의 위치, 밑줄의 위치. 자, 제가 할 짓거리는 뻔합니다. 지울게요. 빈칸과 밑줄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웠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네, 빈칸과 밑줄의 위치입니다. 됐어? 맨 마지막 문장의 빈칸과 밑줄이니까 직접적 주제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요. 저한테 중요한 건 오히려 여기 그러나가 없다는 게 중요하죠. 됐습니까? 되셨고요. if, 아싸, 때문에가 나왔네요. 간다. performances, 어떤 수행 또는 공연이 boost, 증대시켜요. 너의 자기 가치를. 수행들이 당신의 자기 가치를 증대시킨다면 됐어요. 여기가 원인이죠. if 때문에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대요. 여기가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강사인 척 해볼게. 별 의미는 없지만 노란 색깔 해석해볼게. 괜찮지? 지운 거. 그 증대는 기본되어진다, 기초되어진다. 어떤 허구 안에서 기초되어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별 의미는 없죠. 되셨어요? 올 때 그냥 빈칸으로 놨습니다. 가보시죠. 이 문장을 밑줄 친 이유 좀 얘기해 줄래요? 보세요. 나왔습니다. 칠판 보세요. be based on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기초하다, 기본하다 하지 마시고요. 앞에 주어가 결과, 뒤에가 원인. 우리 매뉴얼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강조되죠. 인과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밑줄 친 이유는 뭐죠? 너무 간단하죠. when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 친 이유도 당연히 when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when 때문에라고 해석하죠. 여기에 밑줄 친 이유는 당연히 because가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이제 저 약간 결론 나왔거든요. 뭐냐면 얘는 인과가 많습니다. because 인과, 그쵸? when 인과, 그리고 when 인과, 여기도 when 인과. 여기까지는 인정? 오케이. 잘 보세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과. 됐습니까? 그쵸?
예, when을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 if를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렬을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됐어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가든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 뭐 여기서부터 갈까요? 그냥 정직하게 가볼게요. 반복만 찾으시면 되죠. 아마도 당신은 느꼈다. 대디아를 느꼈는데 너가 수행을 했어. 잠깐만. 아까 수행을 하다 퍼포먼스 읽었던 것 같은데 어딨지? 됐지? 근데 잘 수행을 했어요. 여기까지 인정? 수행들이 당신의 자기 가치를 증대시켜요. 잘 수행했네요. 이해되니? 수행했다라고 느껴. 특정한 등산에서. because 뭐이기 때문에 너의 파트너가 was having an off day야. 같이 간 파트너가요. off day를 갖고 있어요. 뭐죠? 약간 좀 지친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하루가 약간 오프야. 아, 이제 막 지쳐가지고. 그리고 뭐 한다? 발견한다. 그 등산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져 있어. 나랑 내 친구가 등산을 하는데 내가 등산을 되게 잘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얘가 너무 지쳤고 얘가 너무 등산이 어렵다라는 걸 발견하니까 나는 그렇진 않거든. 됐습니다. 나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됐어요? 너는 그렇게 느낀다. 또 가실게요. 또 웬이네. 가볼게. 너가 발견한다. 뭘요? 그것이 오직 약간 어렵다라고 발견하고 결론을 내려. 너가 등산을 해. 꽤나 잘하고 있다. 친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when 때문에 사실 너가 보통보다 더 잘 오르지는 않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보통 때처럼 오르고 사실 있을 때도 내가 잘하게 느껴지죠. 됐어요? 7번 보세요. 수행을 했는데 당신의 자기 가치를 증대시켜요. 오케이? 그러면 그 증대는 사실 허구에 기초한 거다. 뭔 소리예요? 자기 가치를 증대시켜. 나 대단한데? 나 등산 잘하는데? 사실 얘는 있잖아. 이것 때문에 이거는 허구래. 뭐야?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야. 그건 1번. 그리고 그 잘함은 사실 잘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맞잖아. 평상시와 똑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이것만 읽으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가보시죠. 너는 약함을 느껴요. 비교 안에서 좀 약함을 느껴요. 웬 뭐 했을 때? 사실 objectively, 객관적으로 너가 강한 퍼포먼스 안에 뭐 하는 거야? 안에 너가 뭔가 로우일 때 뭔가 좀 약함을 느낀대요. 뭔가 좀 상대적인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제 마무리를 줘볼게요. 모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좋음과 나쁨의 느낌, 너가 갖는 좋음 또는 나쁨의 느낌은 기초하는 게 아니야. 앞에가 결과죠. 너가 take credit for 묶어주고 땡깁니다. 너가 공으로 돌리다. 됐습니까? 공으로 돌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잘해서지. 오케이? 요번 대선에서 누가 한 거는 당신 공이 크지. 막 이런 식의. 이해되니? 공으로 돌리다. 즉 너가 공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다.
수행들에 있어서 당신의 자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오케이? 증대시켜. 그런다면 그것은 사실은 다 허구에서 기초한 거야.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원래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정답이요. 몇 번이요? 당신의 성취 안에서 너가 얻는 이 자신감은 사실은 믿을만하지 못한 거야. 이해되니? 그게 진짜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정답은 3번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억지를 피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는데요. 잠깐만 다시 돌아간다.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다시 돌아가라고 했냐면 제가 읽었었던 바로 이 부분들 있죠. 오케이? 이 중간에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읽긴 읽었지만 괜히 읽었다 라는 생각을 들어야 돼요. 이유는? 내 수업 들었으면 얘기해야죠. 뭐해? 강조대조 인과라서 읽었는데 괜히 읽었다. 됐지.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간단해요. 등산이 주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맞죠? 등산이 비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 사실은 어디를 읽었어야 되는 게 맞냐면 나 좀 봐봐요. 여기 등산이죠. 어딜 가야 돼? 오히려 얘를 읽어야죠. 맞잖아. 읽을 거면. 사실은 그랬던 거죠. 왜? 여기 for example이 생략된 거니까요. 됐습니까? for example는 언제든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요. 비교는 한 가지 원천이야. 착각의 원천이야. 내가 누군가랑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든지 비교해서 더 안 좋은 점을 점하든지는 사실 이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죠. 아니, 야, 생각을 해봐. 니네 반에서 네가 1등이야? 니네 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근데 왜 서울대를 못 가? 근데 가봤자 한양대야. 맞잖아요. 내가 짱질 졸라 하지만 됐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짱질 졸라 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한양대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죠. 좋은 학교인데 엄청 좋은 학교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착각일 수 있다. 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사실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을 읽긴 읽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조대조 인과 오케이, 네, 그 부분으로 우리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2번 요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글로 선택지가 나와 있는 파트죠. 일단 보시면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갑니다. A, B, C, D, T 나왔죠. C. 됐어. 표시 당연히 해줘야 되고 초장부터 주제입니다. 중간에 진짜 역접 있지 않은 이상 계속 똑같은 말. 됐어요. 여기가 일단 주제예요. A, B, C, D, T. 잠시만요. 또 갈까요? 네. 전자, 후자 나왔습니다. 됐죠? 여러분 전자, 후자는 대조 7 플러스 3 중에 3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둘은 무조건 대조입니다. 되셨죠? 일단 강조, 클리얼리가 한번 나왔고 대조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반복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정보와 의미는 분명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다. 칠판이요. 정보라는 것이 있고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똑같지가 않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됐어요? 전자는 언급해요. 뭘 언급하냐면 정보는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나 감각의 상태를 언급합니다. 소관대 뒷문장 완전. 가능성이란 뜻이죠. 특정한 상황 안에서의 가능성이 쉽게 측정되어지는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감각의 states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 해석이다. 그렇죠. 얘는 해석되지 않는 거고요. 얘는 해석이랍니다. 데이터의 해석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약간 중립적인 데이터 같은 거죠. 오케이? 어디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은 뭐 중립적인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어떤 해석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내가 하나 물어볼까? 이 문제 어차피 맞추거든. 사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해석되지 않는 데이터. 정보는 그렇대요.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 이해되니? 근데 얘는 해석이 들어갔어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능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감각의 상태야. 뭐를 포함한? 뉘앙스의 특별한 종류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가치를 포함해요. 정보가 수반하는. 그리고 또 의도되어져요. 주어진 상황에서 갖도록 의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보와 의미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눈이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죠. for example이 보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용됩니다. 정보의 어떤 유형에 적용이 됩니다. From A to B, 알람 시그널에서부터 정교한 스테이트먼트, 언급에 이르기까지 뭐한다?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뭐 이 두 개를 다 언급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이 의미만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바로 앞문장이니까. 됐지? 쫓아오시죠. 해석은 중심이다. 우리가 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해석이 뭔데요? 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읽은 거 종합할게요. 정보와 의미는 다르고요. 특히 주인공은 의미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특히 해석이 되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 규진이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거고요. 세상에 임할 거고요. 어떤 행동을 할 거고요. 생각할 거고 나는 또 다르게 하겠죠. 됐어요? 사람마다 의미는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잠시만요. 해석 얘기 나왔고요. 의미가 주인공인 거 확인되셨으니까 정답은 1번인데요. 혹시 다른 거 쓰신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저는 다른 선택지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선택지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출제자는 아주 매력적인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선택지를 만드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면 중간중간에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넣어서 만들 거야. 그런데 우리처럼 강조대조 인가 포인트만 잡고 하면 선택지 다른 게 안 보여야 되는 거죠. 오케이, 1번밖에 안 보여야 돼. 전 다른 선택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사실 그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선생님 수업에 장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14년 이상 가르쳤으니까 많이 듣겠죠. 근데 장점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낯간지러우니까. 그렇지? 근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의 공통점은 대중적이지 못하다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사들과 일반적인 수업을 하면 대중적이려면 그냥 해석하면 돼요. 문법 정리하면 되고요. 오케이? 예, 그럼 돼요. 근데 그래서 대중적이지 못하다. 이게 가장 저한테는 뭐 지적을 많이 들어오는 단점으로 지적되는데요. 네. 괜찮아요. 관심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만 1등급 나오면 됩니다. 굳이 뭐 대중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그게 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우리 친구들이 내 제자들이 1등급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반드시 1등급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함부로 막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것이 아니죠. 제가 논리적으로 겨울에 다 사고를 하고 이게 나오게 된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죠. 그렇죠? 자, 주제 문제입니다.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읽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못 찾았어도 쭉 다 읽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더 힘줘서 읽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제가 표시를 한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일단 여기 컴마 낫이 보이죠? 여러분 저한테 배운 거예요.
강조해서 배웠죠. 자, 얘 나오면 주제 문장의 가능성이 크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똑같은 거 뭐예요? B? 배웠죠. 오케이. 지금 얘가 나온 거거든요. 오케이? 예. 컴마 낫이요. 그러니까 내가 표시를 한 거야. 그냥 막 표시하지 않죠.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를 표시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를 표시한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이 컴마 4요. 이 컴마 4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인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여기 when 때문에가 또 보이시고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인정할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읽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런 거 읽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일단 이렇게 표시한 거고 뭐 여기서 그냥 끝난 거죠. 이미 여기서 끝이 났어요. not A but B에서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이미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자, 가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요. 다시 클래스 교실의 토론의 목적은 맞잖아. 3학년 2반에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 토론의 목적은 바로 뭐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다. 권장하는 거야. 너가 되도록 활동적인 일단 참가가 되도록 뭐가 아니라 수동적인 기록자가 아니라 오케이? 다른 애들이 얘기하네. 난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 적는 기록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거야. 내가 발표도 해보고 내 의견도 내보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소재가 쉽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소재 상당히 쉽잖아요. 학급 토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장 가시죠. 이것들이 중요한 지적인 활동이다. 학습의 과정 안에 있는 지적인 활동이다. 컴마 4 뭐뭐 때문에 바로 그들을 통해서 너가 be supposed to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be supposed to는요 간단해요. 되게 쉽게 해줄게요. 그냥 should로 바꾸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뭐 해야 한다. 너가 뭐 발견해야 하고 표현해요. 너의 의견을 발견하고 또 당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에서 되게 지적인 활동입니다. 이것들은 뭐야? 학급 토론이겠죠. 뭐. 됐습니까? 반복이면. 학급 토론을 하는 목적은요. 좀 활동적으로 참여해야 돼. 이게 지적 활동이 될 수가 있어. 학습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막 서로서로 막 참여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발견해야 되니까. 오케이?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when 뭐 했을 때 학급 토론이 시작했을 때 학급 토론이 시작했어. 야, 고3도 학급 토론 하나? 해요? 유진아 해? 안 해? 펜과 펜슬이 go down 한다. go down 하는 게 뭐죠? 사라진다 라는 거죠. 뭔가 적는 필기도구가 사라진대. 근데 이게 불행한 거래. 그러면 반대로 운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펜과 펜슬이 계속 유지돼야 되죠. 뭐 할 때? 학급 토론할 때. 그러나 나왔네요. note taking in 그렇구나. 토론 안에서 note taking 뭔가를 받아 적는 거죠. 노트에 막 적는 거. 됐습니까? 뭐랑 똑같아? 되셨죠? 이것이 manageable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됐네요. 반복 다 왔고요. 됐죠? 토론이 상당히 중요해요. 됐어?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 근데 불행하게도 펜과 펜슬이 사라지고 있어. 펜과 펜슬, 뭔가 받아 적는 거, 뭔가 적으면서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이요? 몇 번? 토론에 있어서 활동적인 참여, 그대로 나오죠. 활동적인 참여를 위해 노트에 막 받아 적고 막 적어가면서 하는 거, 이게 바로의 중요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되셨어요? 얘들아 적어도 이쯤 됐으면 이게 진짜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해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제가 뭐 노란 색깔로 미리 표시를 했어요. 한 문제라도 더 하려고. 근데 내가 맨날 하던 거를 노란 색깔로 표시한 것뿐이죠. 그렇죠? 제목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강조대조 인가가 아니어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특별한 문제입니다. 키워드를 찾으세요. 키워드. 반복되는 단어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그것이 선택지에 나와 있어야 한다. 동의어라도. 그리고 최대한 넓은 개념의 선택지를 찍어라. 강조대조 인가 반복점은 똑같다. 계속 가보시죠. 음식이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 as처럼요. 아는 것처럼 음식. 일단 음식이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네요. 다음 문장에 음식이 나오면 키워드가 확정됩니다. 오케이. 아는 것처럼 필수적이야. 인간의 삶에서 당연히 필수적이죠. 이거 안 먹으면 죽죠. 오케이. 그것은 됐습니다. 쫓아오시죠. 그것으로 반복했습니다. 일단 키워드 foot입니다. 선택지 없으면 그 선택지를 지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 food 있고요. 여기도 food 있고요. 레스토랑도 food인가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 food 있고요. fine dining. 이것도 음식 같은 건데. 됐죠? 요걸로 지울 수는 없네요. 여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요. 음식의 동의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대놓고 동일어가 나오는 음식이라는 건 당연히 못 지우고. 됐죠? 자, 어쨌든 그것은 또한 기본이다. 몇몇의 주요한 산업들을 위한 기본이 된다.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어지는 몇몇의 주요한 산업을 위한 기본이 된다. 뭐와 같은 농업이나 음식 가공이나 음식 어떤 리테일링, 어떤 소매업 그리고 음식 서비스 같은 것에 있어서 그쵸? 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의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산업의 기본이 되죠. 오뚜기, 풀무원 이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일단 적어도 음식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요. 빠빠빠빠빠 여기는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그러나 대조, 몰된 대조 인정. 오케이. 그러나 18세기 늦은 18세기에 이것은 뭐했다? 변화하기 시작했다. 음식은 되었다. 단지 삶의 필수품 이상이 되었다. 이해되니? 18세기 전과 후로 나누고 있는데요. 18세기 후가 돼서 조금 변화가 시작했어. 음식은 단지 인생의 필수품 이상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잠깐만요. 나 여기 안 읽을래요. 이유는 프랑스가 주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맞죠? 예시 깔렸다는 얘기죠. 쭉 가시죠. 예시 바깥의 부분 읽으려고 노력할게요. 의식주 이상이 됐다. 리드 투 읽은 이유는 간단하죠. 이끌다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앞에 원인, 뒤에 결과. be based on의 정확히 반대입니다. be based on은 앞에 결과, 뒤에 원인이었죠. 리드 투 이끌다 앞에 원인, 뒤에 결과. 괜찮아요? 가볼게요. rise 등장 또는 상승. 레스토랑트의 상승. 레스토랑트 음식점이 막 등장했어요. 이것이 마침내 바로 그것 때문에 원인. 이제 결과 나온다. 다이너 음식을 먹는 사람의 계급 같은 게 나왔어. 뭐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on being 되는 것. 어떤 맛의 음식의 요리에 비평가가 되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클래스를 이끌었다. 오케이? 미슐랭 막 이렇게 나는 이 음식점은 이 요리는 나는 내 나름의 비평가야.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음식을 먹는 계급을 이끌었다. 음식점이 많아지니까. 오케이. 음식점을 막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혹시 또 있어요? 뭐 없으면 바로 가고요. 나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여기 읽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음식은 중요해요. 의식 중에 하나야. 없으면 죽어요. 근데 18세기가 돼서요. 바뀌었어요. 어떤 느낌이 바뀌었어. 의식주 필수품이 아니라 난 이제 음식을 평가하는 사람이야.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비평가야. 오케이. 이런 느낌이 됐다고요. 됐어요? 문화가 좀 바뀌었나 봐요. 2번이 뭔데요? 단지 필수품을 넘어서.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상승. 음식 문화의 상승. 음식이 있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습니다. 1번 좀 잠깐 읽을까요? appetite. 어떤 식욕의 변화하는 식욕 또는 이제 욕구. fine dining의 return. 다시 돌아옴. 그 다음에 3번 팁 조언인데요. 레스토랑트를 선택하기 위한 조언. 사회적 어떤 경우들을 위해서. 사회적 경우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경우도 있을 거고 결혼식 뭐 이런 사회적인 경험에서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조언 전혀 아니고요. 왜 테이블 매너는 matter 중요합니까? 음식과 클래스. 봐봐요. 이런 거요. 이 클래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현혹을 시킨다니까요. 오케이?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산업화가 is taking over 정복했는지. 뭘요? 음식의 생산을 정복했는지에 관련된 거. 정답은 2번입니다. 됐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읽으셔도 되긴 하는데 능력 되시면 다 읽어라.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지는 불투명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9번 가시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법 문제네요. 유일한 어법 문제인데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문제가 저는 쉬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쉬웠다라고 보냐면 너무 티를 내줘요. 그쵸? 메이크 가목적어 목적보호 의미상주어 얘가 진목적어 동사원형 되면 돼요. 투부정사가 돼야죠. 오케이. 이거는 중학생들이 더 잘 맞출 문제입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짬밥에선 조금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지문이 그러니까 이 시험이 쉬웠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투부정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일치 문제죠. 이건 뭐 너무 쉽죠. 복수죠. 얘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 1번 아웃이야.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보였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난이 봐. 전치사 나왔지. 전치사도 뭐를 갖는다? 목적을 갖는다. 저한테 배웠죠? 오케이. make예요. 동명사지만 동사의 성질을 계속 지니고 있죠. 오형식 make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will. 됐습니까? 목적 보호죠.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pp거든요. 오케이? 자, pp야. 준동사 중에 하나야.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죠.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준동사,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동사의 성질은 6가지죠. 주어를 간다, 목적을 간다, 보어를 간다, 시제를 간다, 타의를 갖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4번 아웃이요. 됐죠? 오케이. 매뉴얼대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어법에 관련된 것은 제가 우리 카페에 6가지 총정리 딱 3시간짜리 수업으로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수능 보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은 뭐 가장 일반적인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뒷문장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완전한 문장 뒤에 목적어 나오면 안 되고 가질 거면 전치사 갖고 가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상당히 쉬웠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번 가시죠. 아직까지 뭐 솔직히 막 무리가 되는 문제가 없어요.
자, 어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무조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두 가지씩이요. A는 B다 구조 만들자고 했죠. 그리고 전체를 플러스라고 놓기로 했습니다. A는 뭐야? 키워드, 반복되는 단어, 중심 소재를 넣으시고 B는 견해를 넣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A, B, A, B, A, B, A, B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했고 그쵸? 여기서 벗어나는 걸 찾기로 했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압도적으로 가상의 빈칸을 만들어 놓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 네, 맞죠? 네, 맞죠. 4번? 3번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1번 어디 있죠? 여기도 있네요. 됐어. 일단 이렇게 가상의 빈칸을 만들고요. 그치? 자, 제일 핵심은 얘라고 그랬고요. 플러스는 뭐랑 똑같죠? 마이너스, 가상의 빈칸, 마이너스. 얘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됐어요? 좌항과 우항 전체가 똑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한 문장이면 요게 지금 핵심이죠. 오케이. 요거를 찾아서 전체를 똑같이 만드는 방법. 1차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A는 B다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오케이. 얘가 얘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진짜 역접이 안 나오든지 나와도 초반에 나온다. 하단부에 나오는 그러나는 무조건 가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은 A는 B다를 바꿀 수가 없고요. 초반에 나오면 진짜 가짜 둘 다 가능하죠. 하단부에 나오면 무조건 가짜고요. 되셨습니다. 나 이 정도로 빨리 해도 되죠? 네, 여러분들 짬밥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저 새끼 왜 저렇게 하나. 근데 그만큼 모든 유형의 문제풀이가 우리 나름의 정해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시죠. 아, 얘는 그러니까 쉽네요. 맞죠. Not only A but also B랑 똑같은 not just A but also B가 나와서 이게 초장부터 주제라는 걸 티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여기서 A는 B다를 정해야 되는 거고요. 네. 게이닝 얻는 것, 청중을 얻는 것, 너의 글쓰기를 위해서 청중을 얻는 것. 잠깐만요. 내가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나 빼놓고 아무도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죠. 오케이? 이 글을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야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청중을 얻는 것은 involve, 관련된다.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됐다. 이하를. 그 목소리가 공명한다. 밑에 나와 있나요? 공명한다는 게 울려 퍼진다라는 거죠. 너의 의도되어진 독자들에게 울려 퍼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쫓아오세요. 자, 글쓰기에 있어서 청중을 얻는다는 것은 그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의도되어진 청중들에게 울려 퍼진다, 전달된다. 아니, 이래서 항상 교과서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교과서는 진짜 수많은 어린 아이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다 보는 거가 되잖아. 맞지? 근데 거기서 뭐 이상한 뭐 사상 같은 거를 넣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될 거니까요. 뭔가 좀 의도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파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글쓰기를 썼는데 청중을 얻는다는 건 그 목적, 오케이? 그 글쓴이의 목적, 그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울려 퍼지고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뭐한다?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자, 계속 똑같은 말인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문장까지 여기까지 가봐야죠. 똑같은 말인지. 기업가들은 이해합니다. 중요성을 이해하는데요.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만드는 그들을 기억할 만하게 만드는 그리고 구별짓는 그들의 경쟁자들로부터 구별짓는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ing 뭐뭐 하면서 drawing 이끌면서 고객들을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로 이끌면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케이? 갑자기 기업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 근데 이 말과 똑같아야 됩니다. 인정?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업가들은 뭐 어떤 게 중요한 걸 알고 있대요. 브랜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들을 기억할 만하고요. 경쟁자들로부터 구별짓게 하는 브랜드요. 고객들을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로 드로잉, 이끌면서. 잘 봐. 현대자동차는 생각보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있잖아. 옛날에 비해서 진짜 선생님 어렸을 때에 비해서 요즘은 정말 외제차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맞잖아요. 이게 끝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거 뭐 젊은 애들 이거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 20대 애들도 벤츠 타고 BMW 타고 맞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됐지. 그럼 반대로 자신들의 이런 마켓 점유율이 계속 뺏기는 거잖아요. 누구 입장에서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엄청 고민이 많을 거야. 그러면 벤츠, BMW 이런 거, 포르쉐 이런 거랑 구별짓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현대자동차는 알고 있을 거야. 기아자동차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야 우리 브랜드를 계속 살 거니까 현대자동차를. 그래서 만든 게 뭐야? 그래서 만든 게 제네시스 아니야. 오케이? 뭐 제네시스가 언제부터 나왔다고? 그렇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근데 이 말과 이 말이 어떻게 되죠? 자, 또 가보시죠. 자, 이제 1번입니다. 그들은 누구야? 기업가들은 성취한다. 이것을 뭐함으로써? by pinpointing. 이거 뭐함으로써? 딱 pinpointing. 딱 이렇게 딱 잡는 거죠. 오케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아니라 딱 여기만. 그들의 타켓 청중. 야, 똑같은 말 나오네. 청중. 야, 우리 제네시스는 오케이? 딱 좀 고품격 30대 후반부터 오케이? 60대 초반까지 진짜 그 CEO의 느낌. 오케이? 좀 멋있는 남성. 딱 요것만 딱 그런 걸 원하시는 딱 그 타켓만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딱 함으로써 이것을 얻어요. 그리고 크래프팅. 그렇구나. 독특한 가치의 proposition. 어떤 위치를 크래프팅 하고요. 그리고 형성한다. 인식 가능한 정체성 같은 것들을 형성함으로써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걸 뭐 만들어내고 또 형성함으로써. 계속 또가 똑같은 말인지. 도대체 글쓰기에 있어서 청중들을 얻는다는 것은 그 목소리 청중들에게 울려 퍼진다. 이 말이랑 뭐가 같을까? 갑자기 기업가 얘기가 나오고. 잠깐만. 청중을 얻는다는 건 뭐야? 그렇죠. 소비자. 딱 타겟층을 한다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한다고? 그 의도되어진 목적이 얘네들한테 딱 이렇게 오케이?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거. 오케이? 딱 이런 거. 다 이렇게 목적이 딱 전달이 되는 거죠. while 뭐뭐이지만 학자들이 처음에 발견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기업가적인 개념이 에어리언하다. 얘들아, 에어리언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에어리언하다는 거는 외계에 됐죠요? 또는 이렇게 좀 이례적인, 한마디로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친숙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오케이? 학자들은 맨 처음에 발견할지도 몰라. 이러한 기업가적인 컨셉이 조금 좀 이질적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 engage in 비슷한 관행 같은 것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 when 뭐 했을 때 그들이 set apart 따로 떼어두다. 그들 자신을 그들의
학문적 글쓰기 얘기 나오죠. 다시 글쓰기에서 따로 떼어놓을 때 비슷한 뭐한다? 관행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 잠깐만. 학문적 글쓰기에서 자기 자신을 set apart 무슨 뜻이야? 따로 떼어두다. 똑같은 말 찾아. 구별짓다 다른 사람들이랑. 맞아 아니야? 나는 글쓰기 하는데 다른 글 쓰는 사람하고는 달라. 이해되니? 다르게 쓸 거야. 라는 것을 할 때 비슷한 뭐요? 관행에 관련이 되어져 있다. 누구랑? 기업가들과. 기업가들은 뭐 딱 타켓을 정해서 얘네들만 딱 공략하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잖아. 얘네들이 좋아하는 걸 딱 만들려고 하고. 그래야 얘네들한테 판매를 딱 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글쓰기도 마찬가지야. 다른 글 쓰는 사람들과 뭐 하려면? 구별이 되려면, 따로 떼어지려면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청중들을 얻는다는 것은 그 목소리가 딱 타켓 떼어진 청중들에게 울려 퍼진다. 고려해 보세요. 이거 for example로 바꾸라. 됐죠? 자, 이제 진짜 역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벌써 중간이 지나갔잖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가볼게요. 정답을 바로 가면 이제 다 똑같은 말일 거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갈 건데요. 이 사람이 제안한 것처럼 위기는 challenge 위기는 is not 아니야. 그렇구나. not just네요. 혁신적인 생각을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확하는 거야. 독특한 목소리를요. 됐죠? 나만의 목소리 딱 타켓 딱 잡아가지고 하는 거. 뭐하는? 만드는 리더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독특한 목소리를 수확하는 것이 도전이다, 위기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어떤 작가 같은 목소리가 나. 잠깐만 내 말 들어. 글을 딱 봤는데 이거는 필체가 왠지 황인한 작가가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문체가 이거는 황인한 작가님의 이런 문체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어. 나만의 뭔가. 작가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독특한 목소리를 만들어낸다. 타겟층을 정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균형 잡는 것에 관련된 거야. 너의 아이디어의 표현과 뭐를요? 발전. 어떤 발전? 독특한 목소리의 발전. 너의 생각도 잘 표현하고 그리고 너만의 목소리도 잘 전달하고. 됐습니까? 이 두 개를 균형 잡는 것에 관련된 거야. 모화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격강의 대명사. temporarily 너의 청중들에게 temporarily 일시적인 인상을 남기는 이야 아니면 영속적인 인상이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쭉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만, 그러니까 너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인상을 남기는 독특한 목소리. 아니죠. 딱 요거 하면 계속 이거 황인한 선생님, 황인한 작가의 글 같은데? 됐습니까? 이런 게 쭉 가져가잖아. 잠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진짜 역접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제 잠깐 쉴 건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고 반복을 여러분들이 못 찾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일단 중심으로 쭉 간다. 기업가들도 얘랑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라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3점짜리죠. 잠깐 쉬었다가 31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돌아올게요.